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55.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은 너무 조용해요. 딸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합니다. 딸이 쓰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문득 멈춰 서게 되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고요함이 가슴을 짓누르거든요.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이 이토록 무서울 줄은.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받고 시작한 일이에요. 정호의 커피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죠.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어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단조롭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원두를 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단골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한 잔이요. 네, 늘 드시던 아메리카노 나갈게요. 이런 식의 대화들이 반복되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온화하고 정직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딸 앞에서는 늘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밤이 오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와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을 때,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때마다 깨닫게 되죠. 저 역시 그냥 외로운 한 사람이라는 걸.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런 감정을. 그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아내의 웃음소리, 딸의 제잘거림, 그 모든 게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과 단둘이 살면서도 괜찮았어요. 딸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삶의 목표였거든요. 아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아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죠. 그런데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 기숙사 생활까지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 나이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카페를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장 힘들어요. 불이 꺼진 집 앞에 서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적막감. 아무도 아빠 왔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파죠. 저녁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걸까? 혼자서 말이에요. 딸은 언젠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릴 텐데, 그럼 저는 정말 홀로 남겨지겠죠. 때로는 아내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을.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죠. 주변에서는 가끔 재혼을 권하기도 해요.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첫사랑 같았던 아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딸도 있는데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줄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 같아서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토록 흔들리니까.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도 카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또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에 잠기겠고, 언제까지 이런 삶이 계속될까요?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삶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하기도 하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 외로움을 견뎌내야겠지만,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삶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하기도 하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 외로움을 견뎌내야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변화가 찾아왔어요. 딸이 대학교 친구와 함께 카페에 나타난 날부터 말이죠. 아빠, 친구 소개해 줄게. 혜진이야. 딸 옆에 서 있던 여자분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혜진. 27살이라고 했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라고. 딸보다 몇 살 위였지만 또래처럼 보였어요. 혜진 씨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더군요. 안녕하세요. 민지 아빠님. 혜진이라고 해요. 민지가 아빠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민지가 좋은 친구를 뒀네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젊은 여성이어서 그런가 싶었죠. 그날부터 혜진 씨는 딸과 함께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왔는데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딸 없이 혼자 오기도 했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네, 금방 나갈게요. 처음엔 이런 간단한 대화만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커피 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원두를 바꿨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역시 사장님 센스가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혜진 씨는 제가 만든 커피에 대해 항상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카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혜진 씨가 들어왔어요. 민지는 오늘 안 와요? 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대요. 혜진 씨는 혼자 커피를 주문하고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더군요.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마주치면 혜진 씨는 미소를 지어줬죠. 그때부터였나 봐요. 혜진 씨에게 관심이 생긴 게, 물론 딸 친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어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 같은 면도 보여줬죠. 특히 슬픈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어요. 어느 날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꺼낸 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사장님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혜진 씨의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저를 아버지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혜진 씨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위로가 돼요.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니. 그날 이후 혜진 씨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딸의 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죠. 물론 스스로에게는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혜진 씨도 저에게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올 때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받을 때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딸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못 챙 게 아니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빠와 친구 사이에 그런 감정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혜진 씨를 기다리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혜진 씨일까 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혜진 씨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27살 젊은 여성에게 55살 남자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니. 게다가 딸의 친구라는 걸 생각하면 더욱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혜진 씨를 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딸은 친구들과 펜션에 1박 2일로 놀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카페를 일찍 닫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혜진 씨가 서 있더군요. 온몸이 비에 젖어서 말이에요. 사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서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혜진 씨는 우산을 가져왔는데도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흠뻑 젖었다고 했어요.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옷이 너무 젖었네요. 감기 걸려요. 잠시만요. 저는 아내의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걸 꺼내왔어요. 혜진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폐를 끼치게 돼서. 뭐려? 이런 비에 그냥 보낼 수 없죠. 혜진 씨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생강차였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혜진 씨가 나왔을 때 제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어요.
아내 옷을 입은 혜진 씨가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옷이 조금 큰 편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차 좀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평소보다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둘만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지는 언제 들어와요? 내일 저녁에. 친구들과 펜션에 갔거든요.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려왔죠. 사장님, 혹시 술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어요. 혜진 씨가 먼저 술을 언급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있어요. 마실까요? 네, 오늘은 왠지 마시고 싶어요. 저는 와인을 가져왔어요. 오래전에 딸이 선물해 준 건데 아직 열지 않았던 거였죠. 잔에 따라드렸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더 편해졌어요. 혜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니요? 혼자 계시잖아요. 민지도 이제 거의 집에 없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외로워요. 특히 요즘에는 더. 저도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문득 혜진 씨도 저처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혜진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거든요. 혜진 씨도 좋은 분을 만날 거예요. 전 이미 좋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 말과 함께 혜진 씨가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혜진 씨, 사장님, 저 이상한가요? 아빠뻘 되는 분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혜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사장님도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혜진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저 역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거의 닿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너는 내 딸 친구야. 저는 벌떡 일어나며 혜진 씨를 밀쳐냈어요. 혜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도 느꼈어요.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혜진 씨의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이란 것은 지켜야 할수록 더 흔들리는 법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혜진 씨의 간절한 눈빛, 따뜻했던 손의 감촉,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혜진 씨 생각이 났어요. 혹시 오늘은 올까?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볼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혜진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 손님이 거의 없을 때 문이 열리더군요. 혜진 씨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네, 어서 와요. 저 역시 어색했어요. 그날 밤 일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혜진 씨는 평소 자리가 아닌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카페 문에 잠깐 비운 팻말을 붙이고 혜진 씨와 마주 앉았어요. 혜진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사장님 생각만 나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진 씨, 저 이상한가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민지 친구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잘못된 건 알아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장님만 생각나고 사장님이 보고 싶고 그날 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사장님도 그러시죠? 저를 생각하고 계시죠? 혜진 씨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혜진 씨 생각을 계속했어요. 제 고백을 들은 혜진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럼 왜 피하셨어요? 왜 그날 밤에 저를 밀쳐내셨어요? 잘못된 일이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서로 마음이 있는데 왜 안 돼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과 똑같은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상관없어요. 민지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고. 사장님, 저 정말 사장님이 좋아요. 혜진 씨의 고백이 제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저는 혜진 씨의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혜진 씨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제게 몸을 맡겼어요. 작은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 혜진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안고 카페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간단한 침대가 있었거든요. 가끔 늦게까지 일할 때 쉬던 곳이었죠. 정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장님과 함께라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옷을 벗기고 서로의 몸을 탐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나이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특별한 흥분을 가져다 줬어요. 혜진 씨는 처음에 떨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천천히 혜진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혜진 씨의 몸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제가 다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혜진 씨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억눌렀던 욕망을 해방시키듯이 우리의 첫 밤은 거칠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혜진 씨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안겨 있었고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끝난 후에 혜진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이상하지 않죠? 왜요? 아빠뻘 되는 분과 이런 일을 하다니.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제가 혜진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도 느꼈어요. 우리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는 생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깨달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혜진 씨와 함께한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담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혜진 씨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카페 사장과 손님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연인이 된 거죠. 혜진 씨는 전보다 더 자주 카페에 왔어요. 딸이 없을 때를 노려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뒷방에서 만났습니다. 금지된 만남이었지만 그래서 더 달콤했어요. 오늘은 언제까지 시간 돼요? 혜진 씨가 카운터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손님이 없을 때였죠. 저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문 닫고 올까요?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약속을 정했어요.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제 집에도 자주 왔어요. 딸이 기숙사에 있는 날이면 거의 매번 찾아왔죠. 저도 혜진 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정호 씨. 혜진 씨는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혜진아. 저 역시 혜진 씨를 편하게 불렀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의지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된 거죠. 혜진 씨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저를 통해 채우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아내를 잃고 느꼈던 외로움을 혜진 씨가 달래줬고요. 정호 씨, 저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너무 행복해. 저도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혜진 씨가 제 품에 파묻히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연애라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항상 조심해야 했고 누군가 볼까봐 불안했어요. 특히 딸이 갑자기 나타날 때면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박미경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50살 정도 되는 동네 아줌마였는데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어느 날 박미경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만 괜히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사장님, 그 젊은 아가씨 누구예요? 민지 친구 말고. 어떤 아가씨요? 아, 모르는 척 하시네요. 어제 저녁에 보았는데 꽤 친해 보이던데요. 박미경 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치고는 참 각별하시던데요. 박미경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딸이 갑자기 집에 올 때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몇 번 있었죠. 한 번은 혜진 씨와 함께 있는데 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 씨는 황급히 화장실로 숨었고 저는 태연한 척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누구 왔어요? 왜? 여자 구두가 있던데요. 딸이 현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혜진 씨 구두를 깜빡하고 치우지 못했던 거죠. 아, 그거 청소하러 온 아줌마 거야. 겨우 둘러댔지만 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혜진 씨가 제 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딸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딸은 혜진 씨를 보지 못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뭔가 이상해요. 딸이 어느 날 말했어요. 뭐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혜진이도 요즘 좀 이상하고. 혜진 씨가 어떻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빠랑 있을 때 좀 어색해하는 것 같고,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도 점점 불안해했어요. 비밀 연애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예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정호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민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아마 큰일이 날 거야. 혜진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 역시 그 생각을 하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어느 날은 혜진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호 씨, 저 이 관계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호 씨 없으면 더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혜진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비밀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들키기 마련이라고 했죠.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이었어요. 딸은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와 저는 마음 놓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혜진 씨가 특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정호 씨, 사랑해요. 혜진 씨가 제 목에 입맞춤을 하며 속삭였어요. 저 역시 혜진 씨를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대로 향했어요.
몇 달간 이어온 관계라 이제는 서로의 몸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더욱 간절했어요. 혜진 씨의 몸은 여전히 놀라웠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 제 손길에 반응하는 작은 떨림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정호 씨, 혜진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몸을 맡겼어요. 저는 혜진 씨를 천천히 사랑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오래도록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격정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일찍 끝나서 왔어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저와 혜진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스터디 모임이 일찍 끝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혜진 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재빨리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만, 옷 입어. 우리는 황급히 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대답이 없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방에 계세요? 딸이 침실 문 앞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었지만 딸은 더욱 의심스러워 했어요. 아빠, 왜 문이 잠겨 있어요? 아픈가요? 아니야, 잠깐만. 저는 다급하게 대답하며 혜진 씨에게 손짓했어요. 화장실로 숨으라고. 혜진 씨는 반쯤 입은 옷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 딸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침대는 엉망이었고 바닥에는 혜진 씨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 뒤로 혜진 씨의 발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나와. 딸이 화장실 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혜진 씨는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로. 언니,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은 혜진 씨를 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그러지 마. 닥치세요. 두 분 다 최악이에요. 딸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는 제 친구와 언니는 제 아빠와. 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혜진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더 설명해요? 다 봤는데. 딸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집 나갈 거예요. 이런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민지야, 제발. 저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정말 역겨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 딸이 저를 역겹다고 하다니. 언니도 너무해요. 어떻게 제 아빠와 그럴 수 있어요? 혜진 씨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딸은 짐을 다 챙기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아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혜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호 씨, 저 어떻게 해요? 혜진 씨가 울면서 물었어요. 저 역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는 게 좋겠어. 민지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혜진 씨는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딸과의 관계, 혜진 씨와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집에 오지 않았어요. 혜진 씨 역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생각, 혜진 씨 생각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카페 단골들도 제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모두들 걱정해줬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째 되는 날, 딸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카페를 닫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딸이 앉아 있더군요. 민지야. 아빠. 딸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냥 지냈어요. 딸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집에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응, 뭐든지 물어봐. 딸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둘 다라니?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고 혜진 씨를 사랑하게 된 것도 사실이야. 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를 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엄마를 잊은 적은 없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딸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사랑을 방해하지는 않아. 내 엄마는 내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야. 하지만 혜진 씨를 통해서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 제 고백을 듣고 딸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너와 혜진 씨 둘 다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연락을 안 해봤어. 아마 많이 힘들어 할 거야. 딸은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혜진이 만나러 가요. 민지야. 딸은 대답 없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 후에 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뒤에 혜진 씨가 따라왔더군요. 혜진 씨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사장님,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혜진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딸이 혜진 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둘 다 정말 사랑하는 거죠? 딸이 직선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혜진 씨도 작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혜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나쁜 언니가 되어서. 혜진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도요. 저 역시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실망시켜서 미안해. 딸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 다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야, 혜진이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다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딸이 혜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네, 정말 사랑해요. 그럼 아빠를 잘 부탁해요. 대신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는 말아요. 당분간은.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혜진 씨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정호 씨,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그동안의 아픔을 달랬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처음 약속대로 혜진 씨와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저와 혜진 씨의 관계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딸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한 결과였어요. 아빠, 결혼하세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 혜진이랑 결혼하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민지야, 너 괜찮겠니?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민지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결혼식은 소박하게 해요. 그리고 저는 신부 들러리 안 할 거예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서 저와 혜진 씨는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결혼식 날 혜진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정호 씨, 혜진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이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줄에는 제 오랜 친구가 봐줬어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서약을 나눴습니다. 이정호 씨, 김혜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김혜진 씨, 이정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혜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부케 던지기 때가 됐을 때였어요. 딸이 억지로 나서더니 부케를 받았어요. 받긴 싫지만 그래도 받을게요.
딸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딸도 결국 미소를 지으며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혜진이 좋은 새엄마가 될 것 같아요. 비록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요. 딸의 농담에 또 웃음이 났어요. 혜진 씨도 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니까 잘 부탁해. 네, 혜진 씨. 딸은 여전히 혜진 씨를 이름으로 불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혜진 씨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분명 잘못이었어. 하지만 삶은 때로 잘못된 길을 돌아서 진실한 행복에 다다르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혜진 씨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혜진 씨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저를 통해 채웠고, 저는 아내를 잃고 느꼈던 외로움을 혜진 씨가 달래줬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 차이도 있고 딸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55살 남자와 27살 여자의 결혼, 게다가 딸의 친구였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지금 저희 가족은 조금 독특한 형태예요. 딸과 새 아내가 거의 동갑이니까 일반적인 가족과는 다르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딸은 여전히 혜진 씨를 친구처럼 대하지는 않지만 가족으로는 받아들였어요. 혜진 씨도 딸에게 엄마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 언니 같은 존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호 씨, 정말 행복해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야.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카페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혜진 씨가 함께 일을 도와주죠. 단골 손님들도 저희를 축복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박미경 씨는 역시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혜진 씨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혼자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이 찾아오고 가장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결국 해결되고, 물론 우리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상황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혜진 씨는 이제 제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가끔 제게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제 품에 파묻히기도 하죠.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저 역시 혜진 씨 덕분에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밝게 보이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딸도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저희를 지켜보면서 미소 짓기도 해요. 언젠가는 혜진 씨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전과 달리 집에 불이 켜져 있고 혜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몰라요. 여보, 들어와요. 혜진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해줘요. 이 단순한 인사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로 들려요. 우리의 사랑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어요. 금지된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아픔과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잘못된 시작이 올바른 결말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에요. 저희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외로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혜진 씨를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시선도 있을 테고 나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소중한 것을 혜진 씨를 통해서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밤도 혜진 씨와 함께 잠들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혜진 씨가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이정호와 김혜진, 그리고 딸 민지의 조금 특별한 가족 이야기 말이에요.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진심이라면, 정말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저희가 바로 그 증명이니까요. 해시태그 금단의 사랑 마이너스 완전판. 시작 마이너스 고독한 재혼남의 일상.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55.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은 너무 조용해요. 딸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합니다. 딸이 쓰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문득 멈춰 서게 되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고요함이 가슴을 짓누르거든요.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이 이토록 무서울 줄은.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받고 시작한 일이에요. 정호의 커피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죠.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어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단조롭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원두를 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단골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한 잔이요. 네, 늘 드시던 아메리카노 나갈게요. 이런 식의 대화들이 반복되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온화하고 정직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딸 앞에서는 늘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밤이 오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와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을 때,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때마다 깨닫게 되죠. 저 역시 그냥 외로운 한 사람이라는 걸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런 감정을. 그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아내의 웃음소리, 딸의 제잘거림, 그 모든 게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과 단둘이 살면서도 괜찮았어요. 딸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삶의 목표였거든요. 아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아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죠. 그런데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 기숙사 생활까지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 나이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카페를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장 힘들어요. 불이 꺼진 집 앞에 서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적막감. 아무도 아빠 왔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파죠. 저녁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걸까? 혼자서 말이에요. 딸은 언젠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릴 텐데, 그럼 저는 정말 홀로 남겨지겠죠. 때로는 아내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봤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을.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죠. 주변에서는 가끔 재혼을 권하기도 해요.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첫사랑 같았던 아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딸도 있는데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줄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 같아서.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토록 흔들리니까.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도 카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또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에 잠기겠고, 언제까지 이런 삶이 계속될까요?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삶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하기도 하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 외로움을 견뎌내야겠지만.